아, 자, 질문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숙제가 어디였냐면, 이번 숙제가 그 앞에, 이제 뒤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이제 총 정리 배웠고, 아마 교재에는 관련 문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 좀 풀어보고, 교과서. 제가 이제 안 하고 반월고 교과서를 따로 준비해서 드린 거 한번 풀어봐라. 막상 문제 수는 많지는 않거든요. 한번 풀어본 것 중에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왜 안 오지? 상균이, 상균이, 가은이. 개념편 43쪽에 12번. 43쪽에 12번. 바로 갑니다잉. 12번. 어디 있지?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아, 죄송해요. 지금 목이 뭔가 잠기네. 자, 이 문제 맞나요?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편 43쪽에 12번. 자, 읽어보니까 쌍곡선, 뭐, 꼭지점이라던가 초점 같은 거 구하고 싶네요. 한번 일단은 뭐 구할 수 있긴 해, 이론상은. 일단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원. 아, 여기 원이 나와 있네. 원 때문에 하나 구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자, 이 원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이거 아시는 것처럼 원의 반지름이 5거든요. 요 자리가 5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A라는 점 좌표 구할 수 있네. 요게 0,5겠네요. 다시 B라는 점도 좌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해보니까 요게 쌍곡선한테는 초점이네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속으로 의심만 했는데 실제로 한번 초점 구해보시면 이게 초점과도 일치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 여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90도입니다. 여기 중3 때 나오는 원주각이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배우는 수학 1에서도 종종 나오니까 꼭 수학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90도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예를 들어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면 결국 이 넓이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AB 즉 A 곱하기 B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뭔가 이제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지 봤는데 그 다음에 할 거는 좀 정해져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10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로 시간계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쓰는 게 이 쌍곡선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두 길이의 차이가 일정하고 그 차이가 뭐로 일정하냐면 주축의 길이 요 길이와 똑같다 라고 말했죠. 이번 경우는 요게 위아래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마3이니까 주축의 길이가 6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 두 개 나와서 혹시 그 다음은 할 수 있겠니 성중아? 요거 변형식으로 A, B 구하면 되겠는데? 변형식으로 A 곱하기 B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정리해봐. 잠깐만 나 여기 그 전화 한번 해봐야 되나? 지금 잠깐만요. 전화 한번 해보고 올게요. 또 질문 준비해 주세요. 010 5365 2952 자나? 혹시 뭔가 잘 것 같기도 하고. 아, 목 잠긴다. 상윤아, 혹시 지금 그 수업 있는 거 혹시 알아? 아, 얼른 들어오세요. 네. 상균이 연락됐고, 어, 딱 들어왔네.
그 다음에 가은이 010-5484-6258. 성주 잠깐만 요거 전화만 하고 바로 할게. 전화가 안 맞네. 오늘 뭔 일 있는 건가? 문자 한 통. 가은아 혹시 어딨니? 자 성주야 그 다음 거 할게. 자 요거 뒷장에 14번. 일단은 여기 지금 들어온 누구지 상균이도 채팅창에다가 출석이라고 써줘. 자 14번 갈게. 요거 이제 매번 나오는 그 친구죠. 뭐 나타내는 도형 감사합니다. 자, 나타내는 주인공 문자를 x, y라고 두고요. 잼 f가 y축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얘는 이제 너가 실제로 한번 y축에 이르는 거리를 한번 구해 봐야겠는데. 자, F에서 Y축까지의 거리는 아시는 것처럼 3이죠. 3,0에서 Y축까지는 3이고 점 P에서 Y축까지의 거리는요. 이게 이제 이 친구 역할이잖아. 근데 이 친구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다시 X라는 게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거리를 잰다는 거는 결국은 약간 양수로 봐야 되는 거거든. 이런 경우는 절대값을 씌우면 돼. 그래서 이 거리의 비가 2대 1이다 라고 일단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잠깐만. 이 말이 아니구나. 내가 오해했다. 이 말이 아니구나. 이 거리의 비라는 게 이게 오해할 만하네.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거리랑 이렇게 거리가 2대 1인 거예요. 다시 PF의 거리랑 P에서 Y까지의 거리가 2대 1인 거예요. 요거 조금 오해할 수 있겠다. 다시 구할게요. 그럼 PF의 거리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나요? 그리고 Y축까지의 거리는 방금 말한 대로 절대값 붙이면 되고 요게 2대 1인 거야. 요 말 뜻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비례식을 푸시면 되겠죠. 요 비례식을 푸시면 되고 이제 절대값이랑 루트는 말한 적 있지만 절대값이랑 루트는 양쪽을 제곱하면 둘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제곱하신 다음에 정리가 그 다음 할 수 있겠어? 얘 전개해서 정리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마도 뭐 위에 같은 모양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은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기.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교과서에도 아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나타내는 도형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한두 개인가? 즉 그 말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좀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묻는 거 x, y라고 두고 보통 이제 뭐 어떤 다른 문자가 필요할 때는 뭐 a, b라고 두고 어떤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을 거니까 이제 그 관계 가지고 식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하세요. 자,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현아, 오늘 조용하네. 자, 지원이도 질문하시고 다른 친구들도 질문해 주세요. 가은이 뭔가 자는 것 같은데? 미리? 영상은 찍고 있으니까. 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도 질문하세요. 지환이 교과서 8쪽에 43번이요.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맞나요?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실제로 약간 어려운 문제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 그림 안에 다 넣어놓은 거야. 즉 이번 그림은 이제 포물선이랑 타원이 같이 들어있네요. 자, 같이 들어있고 자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한 점, 요게 이제 포물선 위에도 있고 타원 위에도 있는 교점이거든요. 교점.
여기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할 때 B라는 점은 내가 알려줄 거고요. 마지막에 묻는 건 AB 더하기 AC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AB 더하기 AC를 구할 건데 이 문제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지원아.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이 교점을 실제로 구할 거예요. 뭐를 통해서? by 연립. 여러분, 옛날부터 이제 교점은 이제 연립 방정식의 근과 똑같잖아. 이게 저희가 요 근래 배우는 삼각 그 방정식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다시,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은 이제 연립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자, 이번 문제는 요식 두 개를 연립할 건데 연립을 할 만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페이지 맨 밑에 있는 46번 문제도 이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얘도 교점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6번에 혹시 틀렸으면 43번처럼 풀어보세요. 자, 이거 두 개 연립할 건데 왜 쉽냐면 y제곱자리가 나와 있잖아. 즉 이 자리에다가 8x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지원아, 이제 대입하면요, 이거 2차 방정식이고 이거 아마 풀릴걸요? 혹시 지원아, 이렇게 한번 해보신 건가요? 혹시 해보시고 안 되는 건지 안 해보고 안 되는 건지 혹시 이렇게 해본 건지. 왜냐, 만약에 그걸 안 해본 거면 그냥 이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약분도 가능하지 않나? 72. 되네요. 12로 약분할 수 있거든요. 쭉 나눠보시면 이렇게가 되고, 요거 인수분해도 가능한가? 28 44 12로 약분했거든. 12 72니까 6 28 44.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은 x값도 구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근데 이게 x가 안 떨어지나? 28 1 16 44 이게 약간 안 떨어지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실제로 a란 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떨어져도 우리 근해 공식 있잖아. 그냥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거 떨어지네. 뭐야,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2분의 마이너스 12 뿔마루트 208 나오거든. 근데 208이 2 꺼낼 수 있잖아. 2 꺼내면 104에다가 52니까 요게 마이너스 6 뿔마루트 52까지 나와. 근데 a라는 게 1, 4분면 위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a라는 점 x값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어요. 지환아, 이해돼? 그리고 y값은 이게 y값 구하는 게 좀 애매하네. y값 구하는 게. 근데 얘 근데 이렇게 풀란 문제가 아니다. 이거 보니까 연립해서 구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a라는 점이 조금 재밌네. a라는 점이 이거 자, 첫 번째 풀에 말할게. 첫 번째 풀이는 연립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은 할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풀이는 이게 아마 정의를 이거 좀 지울게. 그러니까 한번 연립을 해보시라는 거지. 근데 이게 두 번째 풀이는 정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봐봐. 이 포물선에서는 아시죠? 포물선에서는 여기 있는 초점까지의 거리가 이게 같다는 게 정의야. 자, 여기가 2거든요. 요게 4px니까 초점이 2,0이야. 요 거리가 똑같죠? 다시. 자, 우리가 구할 AB라는 게 여기인데 이게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타원의 정의가 뭐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한 게 일정해. 그러니까 이거를 더한 게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 묻는 게 AB 더하기 AC인데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얘를 어디로? 여기로 옮길 수가 있잖아. 이게 포물선의 정의지. 지원아, 맞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를 쓰자는 거야. 이게 포물선의 정의야.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이게 타원의 정의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요, 한번 예쁘게 써드리자면 AB 더하기 여기 있는 요 점을 제가 B'이라 부를게요.
A, B 프라임으로 바꿀 수가 있고 요게 이제 포물선의 정의를 쓴 거예요. 포물선의 정의를.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타원의 정의야.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타원의 정의라서 되게 좋은 문제네요. 그 두 개 더한 거는 장축과 똑같으니까 장축이 보니까 4의 제곱 8이겠네요. 그래서 8이다. 요게 장축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예요. 지환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풀이가 일단은 연립도 사실 꽤 괜찮은 상황이라서 해봤는데 근데 약간 이제 그 루트가 나와서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 근데 연립도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실제 출제 의도는 보니까 포물선과 타원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정리해 보세요. 자, 그리고 1쪽에 7번 가볼게. 1쪽에 7번 넘어갈게요. 이거 캡처하세요. 자, 1쪽에 7번. 자, 이 문제에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의 단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이고 꼭지점이 0인, 5인 포물선 모양이다. 뭔가 포물선, 일단 모양은 포물선으로 보여요. 그리고 초점이 F. 초점이 F고 꼭지점이 요거인. 포물선이래. 그리고 문제에서 포물선 위에 두 점이 나와 있고 이게 대칭이래요. 그리고 길이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꼭지점이랑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런 문제네요. 뭔가 또 느낌이 이거 그 정의를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 그럼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론상 이 길이 구하려면 얘를 알면 되는 거네. 그치? 얘를 알면 되는 거고 요거는 잠깐만 뭔가 정의를 쓸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요게 그러니까 요 가운데 1이 왜 나와 있냐는 거지. 이 1을 한번 써야 될 것 같거든. 이 1을 요 길이를 뭔가 피타고라스를 쓰고 싶은데 요 길이는 포물선의 정의 준선의 길이랑 똑같잖아. 준선까지 길이랑 잠깐만 예를 들어 얘를 내가 x라고 두면 조금만 잠깐만 시간 주세요. 여기 예를 들어 x라고 두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준선까지 길이도 x가 되고 요게 지금 준선이 있단 말이야. 준선이. 그리고 이거 두 개가 길이가 똑같다는 게 포물선의 정의고 여기가 25가 나와 있고 여기가 25다. h가 뭐 있나? 초점이 f고 꼭지점 이거다.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OF의 길이를 구해라. P. 요 길이가 저거랑 똑같거든. 요 길이가. 얘가 요 길이가 x 빼기 25잖아. 잠깐만 x 빼기 25고 요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이거랑 플러스 25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인가? 잠깐만 뭔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플러스 250 뭔가 아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거 잠깐만 정답이 좀 안 예쁜가? 일단 뭔가 안 예쁜데 잠깐만요 좀 보고 올게요. 7번 7번 1m네 잠깐만 뭔가 일단은 정의를 좀 이용해 보려고 했거든요. 저기를 x라고 두고 x제곱에서 1 뺀 거에다 루트 씌우면 저거잖아. 이거가 꼭지점에서 요 길이랑 여기서 저기 준선까지의 길이가 똑같잖아. 똑같지? 여기를 x라고 두면 저기가 x 빼기 25니까 요 길이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라고 식을 세운 건데 얘 있잖아. 이건 어떨까? 제가 사실은 이 문제 약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얘 차라리 이거 어때요?
얘를 간단하게 한번 좌표로 한번 옮겨 볼게요. 옮기기. 자, 다시 얘를요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우리 가끔 도형 문제 나오면 좌표로 옮겨서 풀 때가 있거든. 좌표 평면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 상황을. 자, 한번 이거 좀 예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표로 옮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약간 그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거든. 자, 제가 한번 어차피 그 데이터만 안 바꾸면 좌표로 옮기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약간 좌표로 옮겨 볼게. 그럼 여기가 지금 F고요. 여기 있는 꼭지점을 이제 제가 원점으로 둘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 어딘가에 H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렇게 선을 그은 거잖아. 그리고 요 선에서 요 길이가 1인 거지. 요 길이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5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구할 건 뭘 구하는 거지? OF를 구해라. 즉, 요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요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제가 편의상 여기 있는 F라는 점 초점을요. 매번 그렇듯 P, 0이라고 두며 얘가 지금 기본형이니까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거든. y제곱은 4px다라고. 물론 p는 양수입니다. 그쵸?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p는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건 결국 여기 꼭지점과 요 사이의 거리는 말하자면 p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로 옮겨 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용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여기 1, 요 1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1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생각에는 뭔가 그 뭐랄까 그 아, 얘는 이렇게 옮기니까 되게 쉽네 생각보다. 왜 쉽냐면 이러면 되겠구나. 요 1을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를 아까 저기서는 몰랐거든. 그러니까 뭔가 피타고라스 같은 걸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요 이거 어떠세요?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요 점한테는요 혹시 요 점한테는 y 값인 거 아세요? 그렇잖아. 요 점한테는 제가 y 값이거든. 즉 y 자리에 1 넣어보시면 그때 x 값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x는 4p분의 1이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요 x 값을 구한 거야. 얘가 지금 4p분의 1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여기에 길이가 지금 잠깐만 단위 체크할게요. 이거 센티미터였구나. 아까 그 풀이도 괜찮았겠다. 이 센티미터네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미터고 센티미터니까 이거 미터로 통일하시면 0.25예요. 여기가 25가 아니라 0.25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 있는 0.25랑 여기 있는 4p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말 이해돼? 왜 여기 있는 x값이 결국은 저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p값이 나와요. 얘를 풀면 p값이 1이 나와요. 내 생각에 아까 내 풀이도 저거를 0.25라고 썼다면 아마 정답은 나왔을 것 같긴 해. 갑자기 든 생각이. 일단 혹시 그 동현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팁 하나 드리자면 그냥 좌표로 옮겨보세요. 얘는 좌표로 옮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좌표로 한번 옮겨봐. 그러니까 좌표로 옮기니까 훨씬 깔끔하네. 여기 1이란 숫자도 y 값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x값 대입해서 구할 수 있고 여기 있는 x값이 곧 저기 사이의 길이가 되거든요. 4p분의 1이 25가 아니야. 이거 단위를 건드렸어요. 0.25라고 통일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1m를 쓸 거니까 0.25라고 통일해야겠지. 한번 정리해봐. 잠깐만요. 여기 가은이 어머님께 전화 한 통만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음, 8768. 네, 어머님 수학학원입니다. 오늘 그 기하 수업 있는데 아직 가은이가 안 들어와가지고. 네, 네. 그래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혹시 10시 이후에 올리신 건가요? 그 전에요. 아, 그,
그때 아마 그 실장님이 퇴근하시고 이제 그때는 학원이 비어 있어가지고 혹시 뭐 무슨 일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그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오늘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제가 또 수업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오늘은 그냥 영상 찍은 걸로 좀 대체를 하는 걸로 해서 대신에 제가 금요일 날 학교 끝나고 바로 오라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봐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가은이는 사정이 있었네요. 자, 또 질문 없나요? 네. 근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다들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구하냐고요? 뭘 어떻게 구해요? 정답 P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풀면 P 나오고, 이게 P 구하는 거잖아요. 뭐가 그 다음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꼭지점이랑 초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니까 이 좌표에서는 P값 구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서 P값 나왔잖아요. 그럼 정답이 1인 거잖아. 어. 자, 무슨 얘기죠, 선생님? 네. 자, 또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시작을 해야겠다. 자, 그럼 1분 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일단 반월고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약간 안 하고 지금 시험 범위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시험 범위가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길어졌다기보다는 원래 그 정도 원래 거기까지였죠. 원래 작년도에가 딱 거기까지였거든.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길어져가지고 일단 오늘도 진도를 조금 나갈게요. 일단 오늘이랑 목요일까지 하면 시험 범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들 일단 마무리하시고 저희 개념편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개념편 한번 돌아오세요. 자, 페이지는 여기입니다. 자, 페이지는 46쪽입니다. 자, 페이지는 46쪽이고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위에 제목 보시면 이제 때마다 매번 나오는 그 친구입니다. 자, 때마다 매번 나오는 위치 관계라는 거예요. 실제로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1 때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위치 관계 말하는 거. 그리고 뭐 유리함수랑 직선, 무리함수랑 직선. 뭐 항상 이제 직선은 보통 끼는 편이고 앞에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위치 관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이런 이제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을 배웠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크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그림들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요런 상태가 우리가 보통 만나지 않는다. 뭐 혹은 이제 교점으로 치면 교점이 빵개인 거지. 교점이 빵개다. 예를 들어 자, 두 번째 요 상태는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 표현도 아셔야 돼요. 접한다. 혹은 교점의 개수로 말하자면 교점이 한 개다. 한 번 더. 자, 요런 상태. 자, 요런 상태. 그래서 요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으로 말하자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 2차 함수 똑같잖아요. 안 만난다.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두 점에서 똑같잖아요.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때마다 나오는 위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운 여기 2차 곡선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2차 함수 요거 풀었던 기억나는 친구들은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결과적으로 판별식 우리가 이제 연립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서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알아봤단 말이지.
다들 아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안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음수일 때, 한 점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양수일 때, 두 점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양수일 때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또 그 관계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뭐 여기 위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랑 같다. 별표 두 개.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삼각 방정식도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구했잖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교점이 두 개란 말은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란 얘기고, 그럼 실근이 두 개란 얘기는 판별식이 양수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판별식을 결론적으로 똑같다. 요 결론이 똑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달랐더라면 이게 좀 어려워지겠지. 근데 감사하게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자, 밑에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자, 위치 관계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야. 얘네들을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거를 말하라는 거야. 물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러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를 하자고? 간단하게 연립을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양수일 때는 실근이 두 개, 즉 교점이 두 개인 거고, 0일 때는 교점이 한 개,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다, 안 만난다. 그러니까 정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문제 뭐 간단하게 시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포물선이랑 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첫 번째 뭐부터 하자? 연립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위에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x는 혹은 y는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냥 y는으로 정리할게요. 자, y는 이 식이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대입하시면 이렇게 해서 뭐가 생긴다? 자, 반대편 이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생기고, 여기서 빠르게 판별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보시면 이 판별식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가 나올 거야. 즉 이번 경우는 0이란 말은요, 즉 여러분들이 안 그려봤지만 0이란 말은 실근이 한 개란 얘기고, 그 말은 교점이 한 개란 얘기니까 그 정답의 표현은요,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같은 말로 접한다, 이렇게 정답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위치 관계는 그러니까 어쩌면 감사한 거야. 똑같잖아요. 이게 만약에 달랐더라면 그럼 굉장히 또 골치가 아파지거든. 근데 감사하게도 변수 없이 똑같습니다. 자,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체크해서 위치 관계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2번이랑 3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2번과 3번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제가 시간 띄워드리겠습니다. 두 문제고 뭐 이 정도 대입은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1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다음 내용도 그냥 어쩌면 이 위치 관계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위치 관계 관련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이 해봤잖아. 우리 고1 때 원이랑도 해봤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들. 자, 한번 2번과 3번. 자, 2번이 타원이고요. 3번이 쌍곡선입니다. 한번 저 친구랑 위치 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얘 한번 물어볼까? 혹시 상규나 2번은 정답 뭐 나왔어? 이 타원이랑 직선 위치 관계 혹시 뭐 나오셨나요?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두 점 만난다. 어우, 너무 정확히 말했네. 원래는 맞아요. 저렇게 말해야 돼. 원래는 그냥 두 점에서 만나요.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정답이겠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 사실은 그냥 똑같아요. 만난다. 그러니까 이미 할 줄 아는 친구는 여기는 그냥 1 플러스 1인 거야. 한 번 더. 자, 혹시 지원아 3번 요게 이제 쌍곡선이거든. 혹시 3번 한번 구해봤어? 얘는 혹시 위치관계 뭐 나올까? 제가 원래 안 물어보잖아. 근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요. 실제로도. 특히 요 근래는 수업 자료가 많았잖아. 오늘은 그게 없거든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쵸? 얘는 아마 해보시면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서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쓰면 되겠지. 정리하자면 1번은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2번은 두 점에서 만난다. 3번은 만나지 않는다. 다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어쩌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메인이에요. 사실 혹시 그 원 배울 당시 기억나? 원 맨 마지막 내용이 이거예요. 사실 원도 약간 순서가 말했잖아. 원도 2차 곡선이거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배우는 순서가 원 때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 뜻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식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위치관계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위치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접한다. 그러니까 그 접하는 선이 제일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접선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구해 볼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 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 건너뛰었네요. 여기 다음 장 보니까 또 있네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1-1번 이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1-1번을 풀어볼게요. 보통 이제 위치관계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이런 문제죠. 자, 방금 했던 거랑 반대 상황입니다. 거꾸로 자, 직선에 K라는 문자가 들어있고 이제 밑에 보시면 나 두 점에서 만나는데 나 접하는데 나 만나지 않는데 즉 왔다 갔다 문제니까 한번 배운 대로 해보시겠어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연립하신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뭐 부등식 혹은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뭐 1-1번도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오늘의 메인은 요 다음 장입니다. 접한다. 특별히 그 접한다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두 점 만나고 만나지 않는 거 물론 좋은데 보통은 접한다에 관심이 좀 많아요. 접한다.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뭐 한 1분 15초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특징이 있잖아. 보통 한 개를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쫙쫙쫙 나오잖아요. 왜? 어차피 부등호 방향만 반대거든. 크다, 같다, 작다라서 항상 이제 요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수업 영상 안 올렸네. 지금 올려야겠다. 이것도 이제 녹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꽤 괜찮아요. 지난주가 3월 29일.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밑에 있는 문제 그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한번 그러면 시범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비교해 보세요. 뭐 똑같아요. 왔다 갔다 문제니까 배운 대로 연립하겠습니다. 자, y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2x 플러스 k 제곱은 4다.
이 식을 한번 쭉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자, 완전 제곱식이고 한번 분배까지 해보시면 분배할게요. 17 이거 x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7x 제곱 맞나? 더하기 16kx 더하기 4k 제곱 빼기 4는 0이다. 근데 일단 좀 17이 조금 마음이 힘들긴 하네. 17이 나오네. 자, 어쨌든 판별식 쓰겠습니다. b제곱 혹시 짝수 공식 아는 친구는 짝수 공식 가능합니다. 짝수 공식 저는 짝수 공식을 쓰겠습니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냥 짝수 공식 안 써도 똑같이 나와요. 정답은 자, 요거잖아. 요게 이제 짝수 버전의 공식입니다. 자, 식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68이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68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자, 여기서 여기 판별식이거든. 자, 1번 문제. 자,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양수다라고 식을 만드시면 자, 2차 부등식입니다. 양쪽에다가 마사를 나누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거 합차로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 하시면 여기 고1대변 2차 부등식이니까 이 경우는 저희가 공식을 외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몰리는 모양으로 정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접한다라는 거는 능일 때니까 이 경우는 실제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만나지 않는다는 부등호가 반대인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반대로 자, 부등호를 반대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약간 한 세트인 그런 문제입니다. 정리해 보세요. 자, 어쨌든 밑에 있는 거 만나지 않는다 똑같이 판별식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도 될까요? 자, 아직까지는 머리 많이 쓰지 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똑같이 됩니다. 판별식.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대랑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피날레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배울 거고, 목요일 날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타원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부를 같이 하시면 돼요. 포물선 따로 타원 따로가 아니라 큰 줄기는 똑같으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오늘 이제 밑에 보시면 공식 같은 게 써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공식 같은 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공식은 조금 다르지만 큰 줄기는 똑같아.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접선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접한다. 그 접한다에서 연장선이야. 다시 어떤 포물선이 있으면 아까 세 가지 위치 관계 중에서 요런 관계를 저희가 접한다라고 불렀죠. 실제로 이제 요 접하는 선, 이 선에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선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냐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자,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본 전략은요. 어쩌면 기본 전략은 뭐냐면 판별식이에요.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한다. 자, 판별식이 0일 때잖아. 제가 실제로 이제 밑에 공식도 써 있지만 사실 이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 판별식이 0이다로 만든 공식이야. 지금 어쩌면요. 솔직히 말하면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긴 해. 근데 내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친구 공식을 외울 겁니다. 뭐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일일이 식을 다 세워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 또 식을 세워가지고 걔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 아까 이제 다른 유형책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게 판별식으로만 그러니까 판별식 원툴로만 쓰려 그러면 좀 많이 비효율적이고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공식을 쓰면 너무 간단한데 그냥 판별식을만 이용할 거면 너무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과정, 이 판별식으로도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공식을 외워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이 공식은 제가 일단 판별식으로 쭉 한번 되는 거 보고 돌아와서 공식을 외워서 또 한번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한 사이클을 쭉 돌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과정으로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이 과정이라는 게 판별식입니다. 자, 판별식이 0이다로도 구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과정을 고찰해서 만든 게 공식입니다. 자, 공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파트에서는 암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암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우리 책 넘겨보시면 총 3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 3페이지가 뭐냐면 차례대로 접선의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이 아마 잘 안 나시겠지만 원 배울 당시에도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원 배울 당시에도. 첫 번째는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힌트를 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접선에서 만나는 점, 요 위의 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만나는 점을, 자, 이 위의 점 여러분들, 요 그림에서 여기를 말해요. 요 점을 편의상 위의 점, 같은 말은 접점이라 불러. 자, 이 점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점을. 자, 이 점을 주는 문제도 결국은 밑에 보시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바깥점 보여? 저는 고1 때 이거를 박의 점이 저는 이제 좀 바깥점 이 말을 더 좋아하는데, 바깥점은 여기 있는 어떤 위의 점이 아니라 이렇게 말 그대로 바깥에 있는 점, 이 바깥에 있는 요 점 한 개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유형별로, 첫 번째는 과정으로 판별식으로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 공식 쓰지 말고 한번 저희가 방금 배웠던 위치관계, 판별식이 0이다 이용해서 풀리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개념 체크 보이시나요? 개념 체크에 자, 1번 문제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에 1번을 제가 설명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1번에 2번을 한번 비슷하게 따라 해보시는 걸로 해서 한번 3가지 유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1번은요. 읽어보시면 첫 번째 유형. 자, 요게 첫 번째 유형. 기울기를 주는 경우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 이게 짧게 줄여 접선입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고, 자, 우리한테 기울기를 줬잖아요. 자, 어떻게 시작하자? 기울기를 주면 이 식의 뼈대를 기울기로 세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거든. 이 자리를 마이너스 2x 뭐 더하기 b 이렇게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 앞장에서 위치 관계를 푸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연립했을 때 자, 접한다라는 말은 뭐가 나와야 돼? 이제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식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판별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왼쪽 거 넘기겠습니다. 왼쪽 거 넘겨서 암산을 좀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4b 플러스 8x 그리고 플러스 b제곱.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을 정리한 거고, 여기서 한번 판별식 구해보자는 거야. 판별식 b제곱 짝수 공식을 알면 쓰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4a c가 얼마다? 0이 돼야 됩니다. 요게 판별식이잖아. 자, 얘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16b제곱 84, 32, 64b 더하기 64 빼기 16b제곱이라서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지네요. 그리고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b값을 구할 수 있다. 자, b값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해돼요? 그럼 어쩌면 기울기 나왔으니까 기울기로 뼈대를 세워서 이제 판별식이 0이다로 식을 푸시면 그러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막상 해보시면.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과정, 자, 공식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 공식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공식 몰라도. 자, 한번 2번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은 한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페이스로 해도 뭐 그냥 충분히 시간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목요일도 미리 말하면 오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일 그리고 뭐 시우라장 주찬이는 목요일날 하고 노시면 이제 이 책이 시험 범위 안 하고 시험 범위까지 끝나가거든요. 그날 제가 준비한 수업자료 드릴 거니까 이제 내일 수업 있는 친구들은 내일 받아가시면 되고 목요일에 수업 있는 친구들은 목요일날 잠깐 오셔가지고 받아가세요. 특히 시우.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도 한번 과정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자, 기울기가 나오는 경우는 자, 기울기로 뼈대를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B값을 구하면 끝나는데 자, 요 B값은 연립을 통해서 자, 2차 방정식 자, 분배할게요. 자, 연립을 통해서 자, 반대편 이항해서 뭐를 이용하자? 자, 앞장에서 연습하고 판별식이 0이다. 자, 판별식 바로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고 해서 B값을 구하시면 돼요. 얘는 훨씬 낫네요. Y는 2x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이제 기울기 버전의 과정입니다. 다들 나오셨나요? Y는 2x 더하기.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위에는 기울기가 나왔다면 자, 밑에 문제는 뭐가 나올 때 두 번째 유형. 위의 점이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자, 위의 점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실제로 성립하죠. 대입하면 위의 점인 거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실제로 이제 위의 점을 주고 접선을 구해봐라. 자, 이 경우도 공식이 있지만 과정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 친구의 과정은요. 일단은 위에처럼 기울기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기울기를 뭐라고 두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둘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배웠지만 이론상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뭐를 만들 수 있다? 역시나 이 접선의 방정식의 뼈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 가지 또 공식을 아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이 공식은 알면 좋은 상식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면 요게 뭐냐면 기울기가 m이면서 저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뼈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위의 점을 주는 경우는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나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연립을 해야 돼요. 자,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 식에다가 대입하시면요. 요거 분배할까요? 이렇게 분배할까요? 자, 대입하시면 mx 플러스 2m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가 나오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 왼쪽 식을 한번 전개해 볼 건데 전개할 때 팁 하나 드리자면 고1 때 이걸 또 배우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봐가지고 약간 완전 제곱식처럼 전개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왼쪽 거 제곱 그리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배. 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배. 조금만 암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 제곱. 자, 이거 제곱하시면 4m 제곱 플러스 8m 더하기 4 나오겠네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거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2x로 바뀌니까 요 사이에 플러스 1을 추가하면 요거 이항한 거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자, 짝수 공식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요게 이제 짝수 버전의 판별식이 되고 요게 이제 0이다 라고 식을 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약간 공식을 외우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니까 얘 있잖아. 공식 쓰면 진짜 한 5초 안에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과정으로 풀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이거를 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전개해 보시면 여기서 m 값을 구할 수 있고 이제 접선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한번 밑에 있는 2번 문제 풀어봐. 2번 문제는 오히려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1번이 y제곱이라서 이렇게 된 거지 2번은 x제곱이라 이게 y쪽이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한번 2번 한번 요렇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번은 다 풀진 않고 이제 요거까지만 써드릴게요. 자, 2번 한번 이렇게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기울기가 자, 위의 점이 나올 때는요.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식의 뼈대를 만듭니다. 저 공식은 알면 좋은 공식이에요. 그리고는 똑같아요.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기승전 판별식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 공식도 결국은 판별식으로 만든 공식이야. 제가 이제 이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 공식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며 만들어지는 공식이야. 궁금한 친구는 바로 위에 써 있습니다.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자, 2번 풀어봐. 그러니까 결국은 과정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공식도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원툴은 한계가 있어요. 수학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너네가 뭐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잖아. 살다 보면. 한 가지만 할 줄 알면 언제가 그게 발목 잡을 때가 와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과정도 어렵지 않잖아. 그럼 기승전 판별식이야. 그리고 공식도 외우시고요. 둘 다 하세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제 위의 점 유형입니다. 자, 기울기 유형, 위의 점 유형, 마지막이 바깥점 유형입니다. 바깥점 유형. 근데 바깥점 유형이 몇 문제가 없네. 연습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바깥점 유형은 따로 약간 공식 같은 게 없긴 해요. 사실 바깥점 유형은 그냥 이 판별식으로 푸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어쨌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는지. 자, 위의 점 유형입니다. 위의 점 유형. 자, 제가 한번 2번 같이 또 한번 설명을 살짝 해볼 테니까 저랑 비교해 보세요. 자, 위의 점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자, 기울기를 뭐라고 둡니다. 보통 기울기는 m이라고 많이 둡니다. 이거 가지고 이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공식 정도는 알면 좋은 공식이에요. 그리고 뭐 하자고? 여기다가 연립하시는 거예요. 자, 얘 분배할게요. 그냥 분배해서 한번 여기다가 연립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x제곱은 자, 마이너스 12를 다시 한번 분배해 보시면요 72m 플러스 36이 되고 반대편으로 싹 다 넘기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보다는 훨씬 할만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판별식 저는 짝수 버전 쓰겠습니다. 여기 2 곱하기 6m이니까 짝수 버전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0이다 라고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좀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m 값이 나옵니다.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요게 정답이겠죠? y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위의 점 유형의 과정입니다. 자, 1번 유형은 기울기가 나와서 기울기로 식을 만들어서 b 값을 구했다면
2번 유형은 위의 점이 나와 있어가지고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식을 만든 다음에 대입해서 푼 거예요. 자, 뒤에 가보시면 세 쪽 뒤에 세 번째 유형 바깥점 유형이 나옵니다. 자, 이 바깥점 유형 한번 문제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위에 있는 이 문제에다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자, 이 바깥점 유형은 아까 말한 대로 위의 점은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대입이 안 될 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4,0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얘는 지금 어떤 바깥에서 보통 이렇게 나와. 그었다. 보통 그었다가 나온 바깥점 유형이야.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점이 있다고 해서 위의 점이 아닐지 몰라요. 꼭 잘 읽어. 그러니까 이게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그리고 자, 이 바깥점 유형은 사실 이제 앞에 두 개랑 다르게 딱히 공식이랄 게 없어요. 실제로. 얘는 실제로 밑에 보시면 한 세 가지 풀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구하는 공식은 없어요. 약간 이제 얘는 방금 했던 그 따라가는 과정을 실제로 약간 하는 문제긴 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 과정은 방금 했던 그 위의 점이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해볼까 똑같이? 자, 어쨌든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 이 접선은. 자, 기울기를 똑같이 m이라고 두고 이걸로 식의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0이어서 방금 저보다는 훨씬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뭐 하자? 여기다가 연립하는 거예요. 위에 y자리에 대입하시면 mx 더하기 4m의 제곱은 4x 맞나요? 이 친구 정리해서 뭐 하는 거야? 정리해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m값을 구할 수 있고 접선이 완성이 돼요. 이해돼?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했던 그 위의 점 유형이랑 과정 자체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 바깥점 유형은 그냥 이 과정도 많이 써요. 특별히 공식 안 쓰고.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가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4-1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4-1번 문제. 자, 이 문제까지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공식도 한번 써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사실 공식은 그냥 외워서 대입하는 거거든. 외워서. 근데 이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 외우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엄청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외웁시다. 아시겠죠? 4-1번 문제 풀어볼 시간은 1분 20초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5분. 오늘은 원래 시간 안에 끝납니다. 공식은 그냥 외워서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아마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외우면 푸는 겁니다. 외우면. 자, 지금 조는 친구 한 명 있네. 누구지? 자, 피곤하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근데 기하라는 과목 학교에서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과목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쨌든 본 수업 시간에 하는 수학 1이 더 중요합니다. 걔는 상대평가야.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경쟁하는 거라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 돼요. 절대평가는 옆에 친구를 이기는 게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넘는 거예요. 기준을.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실수하지 말고 내가 맞을 수 있는 건 다 맞추자. 이제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 친구 바깥점입니다. 자,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꼭 구분하세요. 점 나왔다고 들뜨지 말고. 아시겠죠? 자, 4-1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바깥점에서 그었다. 보통은 그었다라고 나와요. 자, 이 바깥점 유형은 따라가는 과정이 위의 점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왜 구분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배우고 나면 위의 점일 때의 공식을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하라는 이유는 공식 때문인 거지 이 과정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의 점이랑 바깥점은 과정은 동일해요. 근데 공식이 위의 점은 공식이 다이렉트로 있고 바깥점도 공식을 쓸 방법은 있는데 약간 돌아 가야 돼.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바깥점 유형에다가 공식을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약간 이제 어렵지 않은 식이야. 요 자리에 기울기를 쓰면 되고, 요 자리는 저희 약간 그 표준형 만드는 것처럼 만드시면 되는 자리예요. 자, 얘 한번 전개까지 하겠습니다. 전개해서 어떻게 하자?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시면요 분배까지 할게요. 12m 빼기 12.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되겠죠. 자, 이항에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식이 나오고, 여기서 뭐 하자? 판별식이 0이다. 자, 저는 짝수공 쓰겠습니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여기서 m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m 값이 이거 맞나? 6, 3, 3, 2 이거 크로스입니다. 맞불 뿔마 이러면 되겠네. 이게 이제 구해보시면 m 값이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죠. 다시 m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요. 그 말은 이 문제의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자, m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요. 자, 이렇게 식 하나, 그리고 m 자리에 3분의 2 대입하시면 3분의 2 대입하시면 3분의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식 두 개, 정답이 두 개가 나와요. 보통 이제 이 바깥점 유형은 그럴 수가 있는 게, 혹시 고1 때 원 기억나세요? 사실 원 같은 경우도 바깥점 유형은 접선이 하나가 아닐 때가 많았거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포물선 한번 간단히 그려보시면 얘가 모양이 이 모양이거든. 그리고 이 점을 간단히 찍으면 이런 상태야. 즉 여기서 긋는다는 게 이렇게도 그을 수 있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도 그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을 때는 긋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답이 두 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특별히 바깥점 유형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뭐하고 있다? 접선의 방정식 접한다 구하는 중이야. 그리고 오늘 제일 처음 설명한 위치 관계로 다 풀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인고의 시간을 지났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바퀴 더 돌 거야. 이제 첫 번째 바퀴는 과정으로, 두 번째는 공식으로. 자, 방금 제가 이제 요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식을 우리가 외울 겁니다. 자, 이제 공식을 외울 건데, 이제 이거를 외우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말할게. 이거 외우지 않는 친구는 아주 오래 걸릴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에 공식, 여기가 이제 공식이 나와 있는 곳이야. 공식.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물선을 두 가지 꼴을 배웠잖아. y제곱으로 시작하는 요런 모양의 꼴, 그리고 x제곱 시작하는 요런 모양의 꼴. 그리고 아쉬운 점은 꼴마다 공식이 달라요. 자, 꼴마다 공식이 다르다는 점. 자, 이 공식을 외우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방금 했던 판별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걸어버리면 이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외우겠습니다. y는 mx 더하기 m분의 p입니다. 자, 요런 꼴일 때는 y제곱으로 시작하는 꼴일 때는, 자, 기본형일 때는 기울기가 m이라고 치면 y는 mx. 여러분 사실 외울 때 팁 하나 드릴까? 여기는 당연히 mx야. 여기는 어쩌면 당연한 자리야. 당연함. 왜? 기울기가 m이니까 저 자리가 기울기가 맞잖아요. 당연히 mx가 돼야 돼. 근데 외우실 때 이제 요 자리들을 외우셔야 돼요. 요 자리들을. 자, 위에 있는 y제곱꼴은 뒤에 부분에 m분의 p. 여러분 p라는 거는 다들 아시는 그 초점의 그 p 맞습니다. m분의 p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x제곱꼴일 때는 마이너스 m제곱 p.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솔직히 기하 수업 안 하면 까먹을 만한 공식이야. 왜? 정이 안 가잖아. 뭔가 생긴 모양이 조금 헷갈려. 솔직히 말할게. 그냥 이제 시험 때까지는 안 하고는 시험 보시니까.
그리고 반월고도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보실 때 처음부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이걸 꼭 외워서, 그러니까 숙제할 때 개인적으로 막 보고하지 말고 조금 외운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외우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 y는 mx 더하기 m분의 p. 자, 밑에 거는 y는 mx 빼기 m제곱 p 라고 해서 자,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들 외우셨나요? 자, 외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 요거 하나 외운 다음에 뒤에 가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 외우면 아까 그 과정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금방 끝나. 왜? 기울기는 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n분의 p니까 이제 p만 알아보면 돼. p만. 그러니까 되게 별것도 아니야.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자, 외우셨나요? 그럼 자, 어디로 가냐면 요 다음 장 가지 말고 여기 아까 했던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에 돌아가서 아마 여러분들 약간 공간이 있을 것 같아. 저는 없앨게요. 저는 이거 없애겠습니다. 없애주세요. 쫙. 온라인 수업의 장점. 자, 이 1번의 1번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건데 이거 두 개. 이제 한번 공식을 이용해 보자는 거야. 공식을. 혹시 공간 없으면 집에 있는 뭐 흰 종이라도 한번 꺼내신 다음에 이 똑같은 문제를 풀어볼 건데 한번 공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구해볼 시간. 뭐 공식은 금방 쓰는 거니까 역시나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공식 한번 써봐. 자, 포물선은 두 가지 꼴이 있고 조금 공식이 달라요. 구분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y는 mx 플러스 m분의 p, y는 mx 마이너스 mp제곱인가? 뭐였지? 아, m제곱 p. 틀렸다. m제곱 p. 근데 저도 헷갈려요. 너무 정이 안 가. 식의 모양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런 식이 딱 나오면 소위 p값 먼저 구해야겠지. 요 자리가 4px니까 p값이 2겠네요. 그리고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 자, 기울기는 보통 m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꼴은요, y제곱 꼴은 이제 공식이 뭐였냐면 y는 mx 플러스 m분의 p입니다. 자, 여기 있는 m과 p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하시면요, 이거 맞나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외우셔야 돼요. 손해볼 거야, 여러분들. 너네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 그쵸? 손해보지 맙시다. 알겠지? 자, 밑에 있는 이 친구는 공식이 약간 다릅니다. 자, 먼저 p부터 구할게요. 자, p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그리고 자,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보통 기울기는 m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한번 공식을 먼저 써볼까?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입니다. 자, 여기 있는 m과 p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 맞나요? 이렇게.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유형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특별히 이제 이 기울기 관련 유형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이 기울기를요, 그냥 안 줍니다. 보통 기울기 관련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방금 전처럼 그냥 안 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 자, 읽어보시면 요 포물선에 접하고 요 직선이랑 평행이다. 이 평행이다 그럼 뭔지 아시죠? 보통 평행이다, 수직이다 라는 게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거든. 즉 평행이다 라는 거는 자, 오랜만에 복습. 기울기가 얘랑 똑같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하신 다음에 여러분 기울기가 요 자리인 거 아시죠? 즉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3이라는 말을 대놓고 안 주고 네가 꺼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에 이제 보통 기울기 관련 문제는 이런 식으로 뭐 평행이다, 수직이다, 머식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가보시면 자, 요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 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말한 적 있는데 혹시 다들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거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얘가 이제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탄젠트랑 똑같다라고 말한 적 있을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 멘트가 나오는 문제가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탄젠트를 걸며 얘가 이제 기울기 구하는 공식과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배운 특수각이니까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직이다. 나올 게 나온 거죠. 얘랑 수직이다. 자, 수직이다라는 거는 이제 고1 때 신상인데 여러분들이 수직일 조건을 배워요. 자, 수직일 조건이 뭐냐면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다시 얘랑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기울기를 알아오시는 방법이야. 자, 이 친구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니까 자, 이 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요 자리가 기울기 맞나요? 즉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니까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다라는 문제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번 페이지는 기울기 관련 유형인데 이번 시험에도 분명히 기울기는 그냥 안 줄 거예요. 평행이다, 뭐 수직이다, 혹은 2-1번의 저 표현까지 해서 기울기를 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유형이 이제 아까 말했던 위의 점. 자, 위의 점을 줄 때입니다. 자, 이 위의 점을 주는 경우도 우리가 과정으로도 따라가 봤고요. 이제 공식을 외우겠습니다. 자, 한번 공식의 생긴 모양 보시겠어요? 약간 위아래 같이 보시면 생긴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특징을 한번 자, 외우기 좋게 한번 특징을 잠깐만 말해줄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 y제곱 혹은 x제곱이 있잖아. 자, 이 경우에 먼저 이 왼쪽은요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y에다가 여기 있는 y1 x에다가 x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여기가 원래 4px인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요 자리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x자리에 2분의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해 준 거예요. 요 자리에 요렇게 대입해 줘 가지고 4가 2로 바뀌고 이제 괄호 안쪽이 x 더하기 x1 이렇게. 다시 밑에 요 자리도 똑같아요. y 자리에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했다 라고 보시면 이제 요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역시나 이 공식도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외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외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은 타원은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약간 한 1.2배속, 한 1.1배속으로 진행할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걔도 과정이 똑같이 판별식인 거고 이 공식도 결국 외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실제로 공식의 모양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요. 비슷한 것도. 자, 이 공식 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가볼게. 자, 공식 한번 써먹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아까 풀어봤잖아.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공식으로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해보니까 기억나? 위의 점 유형은 공식을 안 쓰면 너무너무 손해봐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나마 기울기 문제는 공식을 안 써도 좀 식이 예뻐가지고 판별식 금세 했거든. 근데 위의 점은 별로야. 그러니까 많이 별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 공식을 좀 외워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자, 공식을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생긴 모양이 나름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의 점 유형은 몇 문제 없습니다. 금방 풀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위의 점 유형은요 어떻게 한다고? 자, 특징 말해줄게. 여기 y제곱이잖아. 얘를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가 이제 요 x에다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즉 x에다가 2분의 x 플러스 2를 대입한다 생각하면 돼요. 2분의 x 플러스 이거를 대입하시며
이렇게 약간 색깔로 깔맞춤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 거고 양쪽에다가 2를 나누시면 아주 쾌적하게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밑에 있는 x제곱은 자 여기 x를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6 곱하기 x로. 그리고 오른쪽은 자 여기 있는 이제 y 자리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y 더하기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특징을 이해하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양쪽에 6 나누시고요. 분배까지 한 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항하시면 y는 마이너스 x 빼기 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쾌적하게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 다음 페이지가 위의 점 유형이고 그 위의 점 유형은 이제 약간 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3-1번처럼 요 위의 점 자리에 A라는 문자 한 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 게 우리 옛날부터 위의 점 나오면 앞에다가 대입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냥 앞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에다가 a 대입하면 너무 쉽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위의 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는 방금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접선을 구하는 그런 식이라 밑에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되는 거라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깥점 유형. 자, 마지막으로 바깥점 유형 소개를 드릴 건데 바깥점 유형은 사실 방법이 세 가지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게 여기 방법 3번입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고 솔직히 바깥점 유형은 이 판별식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위에 있는 반복 두 개가 뭐냐면 이거 두 개가 저희가 방금 위에서 기울기 관련 공식 외웠죠. 이게 기울기 관련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고 혹은 위에서 바로 위에서 위의 점 관련 공식을 외웠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바깥점은 바깥점 자체만의 공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기울기 공식 혹은 위의 점 공식을 약간 응용하면 이 바깥점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몇 쪽이죠? 자, 52쪽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바깥점 유형인데 일단 이 책에는 몇 문제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책 가보시면 요게 이제 어떤 유형 문제로 소개가 될 겁니다. 자, 바깥점 유형을 아까 첫 번째 제가 판별식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이거 정말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바깥점 유형은 뭘로 풀어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게 그 기울기 버전의 공식 있죠. 이걸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혹시 아까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y제곱골의 기울기는요. 공식이 뭐였냐면 y는 mx 플러스 m분의 p입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요게 p 값이 1이거든요. 즉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요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점을 대입하시면 0은 마이너스 4m 플러스 m분의 1이 나와서 실제로 m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간단하긴 하죠. 그러니까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 더. 세 번째는 방금 했던 위의 점. 위의 점. 위의 점 봉전의 공식을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의 점을 예를 들어서 그 위의 점을 여러분들이 보통 옛날부터 이렇게 A, 뭐라고 두는 거 배운 적 있잖아. 근데 이번 경우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Y쪽을 A라고 두는 게 좋아요. 왜? X쪽을 A라고 두면 Y 값이 두 개가 나와.
그래서 y쪽을 a라고 두면 x를 여러분들이 4분의 a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금 외웠던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y 제곱이니까 바로 써볼게요. ay는 4 곱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는 거야? 이 친구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y에다가 0 대입하시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며 역시나 뭘 구할 수 있다?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a가 나오면 위에 점 완성되고 이제 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바깥점용의 공식은 지 혼자만의 공식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라던가 혹은 기울기랑 위의 점을 뭐라고 둔 상태에서 그 공식을 쓰고 저 바깥점을 대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야.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자 끝으로 요거 한번 밑에 있는 4-1번 문제 아까 저희가 판별식 풀어봤잖아.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볼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해볼 시간 50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시간 되겠네요. 자, 해볼 시간 5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속 시끄러우면 그냥 바깥점 이용은 판별식을 쓰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위의 점이랑 기울기는 공식이 단독으로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손해봐. 근데 바깥점은 그냥 공식이 사실 딱히 없어. 뭐 어떤 걸 쓰던 간에 그냥 좀 따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럴 바에는 헷갈리면 그냥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울기 버전의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나름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로 식을 만드는 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기울기 버전의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x제곱으로 시작하는 접선의 공식이 뭐였냐면 y는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mx-m제곱 곱하기 p입니다. 근데 얘 p값 구해보시면 p값이 2분의 3이거든요. 즉 p자리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흐름은 여기 있는 요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분의 3m제곱이라고 해서 이제 요 친구를 푸시면 m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아마 아까랑 똑같은 식일 것 같아요. 이제 m 값이 2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개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유형책을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기하 숙제는 여기입니다. 숙제는 개념편 일단 여기 52쪽까지 근데 거의 같이 풀었어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유형책 가보시면 20쪽에 요게 무슨 말이냐면 20쪽을 다 푸시는 게 아니라 그 3번까지만 20쪽에 그 큰 번호 3번까지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1부터 23까지가 이번에 배운 내용이니까 한번 복습을 간단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남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 아까요 그 44쪽에 14번에 y축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2대1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 f까지 p에서 f까지 거리는 알겠는데 그 y축에 이르는 거리가 왜 그 절대값 x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그럼 혹시 2,3이랑 y축에 이르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거리 얼마지? 힌트는 그려봐. 왜 상상해서 힘들어하세요? 사실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쓴 거거든. 아 x 뺀 거요? 거리 얼마 나와요?
어려운 질문인가? Y축. 예. 2점. 2,3. 여기서 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를 거리라고 하잖아. 네. 이 거리 얼마예요? 2. 2잖아. 하나 더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거리 얼마예요? 1이요. 너가 지금 구한 걸 내가 쓴 건데. 아, 결국 거리란 거는 절대값 붙여야죠. 아 절대값은 그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요. 그쵸? 모르니까. 모르니까요. 아, 네. 이해했어요? 네. 모르니까. 뭐 또 질문할 거 있어?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은 좀 이해했어? 네, 오늘 내용은 공식만 조금 음. 배우고 나니까 뭐 쉬워? 그러니까 되게 쉬워. 여기 뒷부분은 쉬워. 생각보다. 또 질문할 거 없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네. 고생했다잉.